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통 덕이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 역시 지구 저편 누군가의 통절한 아픔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고 최인호 선생의 말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즐기며 창가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프리카나 남미의 커피 농장에서 노동자들이 흘린 땀 덕분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반면에 누군가는 잃은 사람이 있고 아파트값에 거품이 껴오르면 집주인은 좋겠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구촌 단위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면 누군가의 결핍과 가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렇게 내 삶의 이면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타인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 세종과 천안, 공주 등 충남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과 각종 화재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도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정오쯤 공주시 계룡면 국립공원 계룡산 연해골 인근에서 불이 나 임야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낮 1시 20분쯤에는 천안시 교천면 취암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임야 33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20대 젊은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 제지공장에서 계열사 직원으로 일하던 20대가 새벽에 혼자 기계를 고치다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는지 수사에 나섰고 노동청도 경위를 파악해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 전반의 실태를 조사해 노동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 부지가 한밭 종합운동장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운동장을 사용하던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철거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인데 대책도 허술합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나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해 그동안 지역 현안이 표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 비율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전 복명동과 궁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다리인 온천 북교가 신설됩니다. 2021년 준공 예정인 온천 북교는 총 사업비 41억 원으로 상반기 중 착공을 위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의회가 올해 첫 추경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45억 원을 삭감하고 추경 보조금 지원을 10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관련 추경안 19억 8천만 원 가운데 1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고암 이응로의 도시 조성사업 3억 원과 엑스포 다리 위의 향연 예산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지난 8일 예산군 신양면 차동구계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던 예산경찰서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도로 옆 쓰레기 더미에 버린 37살 A씨와 그의 남동생 34살 B씨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도 지난 2월 천안시 안서동에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진 것은 숨진 아버지 70살 홍모 씨가 불을 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이 총 사업비 500억 원 또는 국비 지원액 3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해서 그동안 지역 현안이 표류를 많이 했는데
정부가 이 지역 균형비율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326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예타 대상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공약에 반영돼 지난해 예타가 진행됐지만 지역에는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데도 수년간 예타에 발목 잡힌 사업이 많았습니다. 경제성이 적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런 예타 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은 겁니다. 예, 이 개선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먼저 비수도권은 종합평가 항목 비율에서 경제성을 낮추는 대신 지역 균형을 높이고 지역 낙후도에서 거점 도시에 대한 감점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좀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여기에 일자리나 주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을 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복지 사업은 수혜 대상도 반영합니다. 조사 기간은 최단 1년으로 줄어 사업 추진 일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지역에선 무엇보다 경제성 분야 평가 기준이 완화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KTX 세종역 등 예타 신청 추진을 앞둔 여러 사업들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 그동안 예타라는 것이 이 발전된 곳은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낙후된 곳과 비교했을 때 빈익빈 부익부의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서는 이 예타가 통곡의 벽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까다로운 예타, 이 표류해온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기업 제지 공장에서 계열사 직원으로 일하던 20대가 새벽에 혼자 기계를 고치다 또 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한솔제지 장항공장의 종이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장에서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모 씨가 턴테이블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황 씨는 갑자기 멈춘 종이 완제품 이송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설비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난해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뒤 현대제철과 지역 중소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 경찰과 노동청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경찰과 노동청은 2인 1조 근무 규칙이 지켜졌는지 집중 조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현장 CCTV를 토대로 숨진 황 씨가 사고 당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2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데 회사 측은 같은 점검 업무는 아니지만 기계 운전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 직원이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참변 소식을 더 들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노동당국의 존재감마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전의 새 야구장 부지가 한밭 종합운동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큰데 그런데 이게 해당 운동장을 사용하던 육상 등의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전 코레일 축구단의 경우 한밭 종합운동장을 6년째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는데요. 예. 야구장 건설로 종합운동장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훈련에 매진해야 할 선수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육상 선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밭 종합운동장은 180여 명에 달하는 육상 선수들이 금메달을 꿈꾸며 훈련에 매진하는 공간이었는데 대전 육상연맹은 운동장 철거 소식에 최근 아예 전국 육상대회 유치를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인기가 덜하다는 이유로 훈련과 시합 공간을 잃어버린 선수들의 서러움이 클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대전시가 대전 최고와 충남대 운동장 등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선수들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년체전 선발전이나 전국체전 선발전, 선수권 대회 등을 치를 수도 없게 됩니다. 이에 대전시가 보완 대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밭 종합운동장은 대전시가 예산 27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우레탄 트랙 공사를 마쳤는데 2년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될 운명에 놓여 예산 낭비란 지적도 큰 상황입니다.
비인기 종목이지만 열심히 훈련해왔던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또 내몰려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또 대전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이 야구장 신축 좀 더 종합적인 안목에서 기획되지 못했다는 감이 듭니다. 선수들의 흘린 땀과 노력은 같은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훈련할 공간조차 잃고 내몰리는 일.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어젯밤 11시 반쯤 천안시 성남면의 전자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9동 가운데 한 동 156제곱미터와 자재가 타서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뒤 40분 만에 꺼졌는데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건조주의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불 등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이달부터 만 18세 이후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신청은 아동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호 종료 후 또는 보호 종료 30일 이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충청남도는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입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와 충남도로부터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미리 가입해두면 재해를 당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갈색 양송이버섯 새 품종을 도내에 보급합니다. 크림색의 다향과 연한 커피색의 진향, 진한 갈색의 금향 품종입니다. 부여 논산의 버섯 종균 배양소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위한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 제30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가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7시 30분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천안, 공주 등 충남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과 각종 화재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넥슨재단에 100억 원 기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예산만큼 병상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대전시가 예산 부족으로 병상 수를 적게 확보하고 100억 원의 기부를 받고도 병상 수를 늘리지 않았다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는 2021년 완공 목표죠. 이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그동안 여러 고비를 넘어가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어린이 재활병원은 이제 대한민국에 단 한 개. 예. 그것도 이제 민간 재단이 2016년에 설립한 곳이 유일한데요. 네. 일본에 이제 200여 개가 넘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대한민국에 단 한 개뿐인 이유는 민간 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기피하고 정부가 이제 그동안 무관심으로 방치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장애 아동들은 재활병원이 없어서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과 건강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6년간 대전의 장애 아동 가족들이 나서고 또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요구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되고
네. 또 100대 국정과제가 되면서 작년 7월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대전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보편적 복지 시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재활이나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그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등 이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장애 발견 초기인데요. 말하자면 골든 타임이죠. 예. 그런데 이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장애 아동들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서울로 가는 재활 난민이 생기는 거죠. 재활 난민. 예. 예. 이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 아동들의 치료는 기피되고 있고 또 청소년기에 이르면 치료할 병원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전에 세워지게 된 것이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 현재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규모나 계획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현재 대전시는 이제 시유지에 건립 예산 447억으로 지하 2층, 예. 지상 5층, 0세부터 18세까지 대전, 세종, 충남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입원 30병상, 소아납병동 30개로 2021년 10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가서요. 내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예. 아직 설계가 끝난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욱이 지난 2월에 그 넥슨 재단이 재활병원 건립비에 써달라며 대전시에 100억 원을 기부했죠. 네, 반갑고 아주 고마운 소식이었는데요. 네, 예. 넥슨 재단에 이제 100억 기부를 해서 당초에 대전시와 시민들이 함께 추진했던 이제 12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상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모아졌었는데 이 대전시가 재활병원 수정 건립 계획을 보면 병상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고 뭐 지하주차장 확대, 도서관, 옥상 정원 등 이런 걸 건설하기로 했다고요. 예,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렇겠죠. 예, 우리가 대전시는 그동안에 이제 장애아동 가족들,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병상수 확대였습니다. 이것이 예. 받아들여지고 않고 있는 거죠. 예. 이 기업이 굉장히 귀한 돈을 기부를 해주셨는데 이게 참 쓸모 있고 정말 알뜰하게 잘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 필요한 그렇죠. 곳에. 사실 병원이라면 병상 수가 가장 시급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렇게 예. 병상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상 수 확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병상수의 문제는 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본래 건립 목적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예. 지역의 장애아동의 조기 개입, 그리고 중증 장애아동의 집중 재활 치료가 이제 요 병원의 건립 목적인데, 네. 이런 치료는 입원 병상이나 그 소아 납병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입원 병상을 지금 어쨌든 민간병원에 기피하는 상황에서 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서의 병상수 확대를 좀 거부하는 이런 움직임은 네. 본래 건립 목적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전시가 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들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부지의 용도였거든요. 예. 부지 용도가 이제 자연 녹지여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건립 예산이 부족하다. 네. 이런 거였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된 상황이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병상이 당초 얘기했던 대로 100병상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한 예. 것인데 예.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운영비 또 적자 얘기도 거론이 되거든요. 당연히 이건 적자를 각오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에서 적자 네.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공공의료 시설에서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얘기 나오는 건 아니죠. 예.
장애아동 가족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은 이런 병상 확대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기 때문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은 제대로 짓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민간에서도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는 이런 부분인데 공공 부분에서도 적자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좀 곤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이 넥슨이 100억 원을 기부할 때 병상 수를 더 늘려주길 바랬을까요? 아니면 물론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뭐 옥상 정원이나 도서관 이런 거 늘리는 걸 바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넥슨 재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호 민간 병원에 이제 기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아이들이 제때 제대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치료받기 원해서 이제 기부를 했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런 지역의 또 병원의 건립 예산으로 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지역의 아동들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거로 저희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대전시가 그리고 대전시가 또 이제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좀 병상수 확대로 가야 된다고 좀 봅니다. 예. 현재 대전시 계획하고 있는 병상수는 뭐 전체 그 어린이 환자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권역별 병원으로 지어지는 건데요. 사실은 입원 30병상이란 말이에요. 의료법상으로 해서 병원 최소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0병상. 이게 대전, 충남, 세종을 합치면 장애아동이 한 7천여 명 정도 됩니다. 네. 7천여 명 중에서 중증장애아동들도 한 4천여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4천여 명의 중증장애아동들이 있는 가운데서 대전뿐 아니라 사실 충남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입원 병상이 아니고는 치료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원래 설립되려고 했던 것이 입원 병상의 축소로 해서 그 본래의 목적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활병원 수요자이신 장애 어린이나 가족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장애아동 가족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조금 약간 서운한 부분들이죠. 이게 그동안에 정말 몇 년 기다릴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병원을 또 좀 기다려왔던 그런 병원이거든요. 장애아동 가족들 당사자들이 장애 아동들과 손잡고 나와가지고 어린이 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6년간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드러나는 병원의 모습이 좀 입원 30병상 이런 정도의 병원 어떻게 보면 동네 병원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인색하다, 서운한 이런 느낌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지금 단순히 병상수 문제만이 아니라 과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좀 제대로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차피 형식적으로 이것을 겉모양만 이렇게 내는 것인지,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당사자들의 이런 마음들이 이 건립 과정에서도 좀 토닥토닥 해주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상처를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민간 기업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내놨는데 그것이 병상수를 늘리는 데는 못 쓰이는 것이 더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시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장애 어린이나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또 필요한 규모로 지어져야 할 텐데 앞으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토닥토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우선 토닥토닥은 이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제대로 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기적의 마라톤을 저희가 개최하거든요. 해마다 하시죠? 이번에 이제 5회째인데 올해는 이제 제대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하고요. 제대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이번에는 모여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천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예. 장애아동 가족들도 1,000여 명이 지금 1,000여 명이 넘게 좀 모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서명 등으로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서 대전시와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네. 대전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최소 100병상 이상을 좀 요구할 예정이고요. 예. 예, 어쨌든 이 병원은 좀 시민들이 눈물과 땀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병원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지어주기를 좀 보건복지부와 대전시에 좀 간절히 좀 바랍니다. 예.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문제와 관련해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예타 문턱 완화, 충청 현안 탄력, 충청투데이는 예타 개편, 충청권 수혜 기대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낙후 지역에 대한 안배가 부족해 지방 입장에선 통곡의 벽으로 불렸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대전시 정무 기능이 안 보인다란 기사에서 박영순 정무부시장과 김종남 민생정책자문관을 비롯해 특별보좌관 등 정무라인이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정당, 여론 등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면서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화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